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풀 거냐면 일단은 이름이 붙은 애가 있어요. 세퍼러블이라고 이름 붙은 애가 있고요. 세퍼러블 ODE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니어라고 이름 붙은 애가 있어요. 리니어 OD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젝트 ODE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 오늘 배울 첫 번째는 세퍼러블 ODE예요. 자, 세퍼러블 ODE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2에서 여기 있는 세퍼러블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자, 여기 있는 퍼스트 ODE를 갖다가 보통 제너럴 폼으로 쓰면 dx분의 dy는 f의 x, y 이렇게 쓰는 게 퍼스트 오더 ODE의 일반 형태예요. 자, 근데 여기가 세퍼러블이 붙었다. 그러면 세퍼러블은 미적 2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변수분리라고 왜? 아니야? 쓰는 거 아니야? 네, 변수분리라고 번역을 하는 거고요. 뭐가 변수분리냐면 이쪽에 있는 게 x 펑션이랑 y 펑션으로 변수가 분리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퍼러블 ODE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y 프라임인데요. 오른쪽이 x 펑션이랑 y 펑션의 곱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세퍼러블 ODE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세퍼러블을 여러분들이 미적 2에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방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지? 여러분들은 저기를 안 풀 거니까 상관이 없겠구나. 어쨌건 세퍼러블이란 말이 좀 잘 나오는 편이야. 자, 요렇게 된 거를 세퍼러블 ODE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세퍼러블 ODE를 어떻게 풀 거냐? 네,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면 여기 있는 dy를 놔두고요. 네, 그 다음에 gy를 양쪽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모양을 바꿔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x고요. 네, 여기를 dx로 모양을 이렇게 바꿔요. 디퍼렌셜 폼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y''은 어떻게 쓰여진다 그랬냐면 여기가 dx분의 dy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ODE를 디퍼렌셜 폼형태로 바꿔요. 그래서 디퍼렌셜 폼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 양쪽에 인테그랄을 거시면 돼요. 그래서 인테그랄을 걸면 왼쪽은 y함수 적분이고요. 네, 오른쪽은 x함수 적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세퍼러블 ODE예요. 자, 이그젠플을 보시게 되면 오늘 아까 나왔던 거, 네, y''은 y의 y 빼기 1. 네, 요 퀴즈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얘는 오토노머스 ODE예요. 오토노머스 ODE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용어로 치면 얘는 세퍼러블이에요 또. 네, 그래서 오토노머스 ODE이기도 하고 세퍼러블 ODE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라 그러면 얘 모양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y의 y 빼기 1. 네, 그 다음에 dy고요. 그 다음에 dx가 이쪽에 넘어갈 거예요. 넘어간 다음에 양쪽에 인테그랄을 이렇게 걸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뭐가 곱해져 있다고 할 거야?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보시면 좀 전에 했던 유리함수고요. 얘는 당연히 파샬 프랙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샬 프랙션 하게 되면 양쪽에 y 곱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y 대신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요. 이쪽은 1이에요. 그래서 파샬 프랙션 했고요. 오른쪽은 계산하면 x 플러스 c 적분상수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은 풀면은 y에 y 빼기 1에 네, ln 이렇게 합쳐서 쓰는 게 푸는 게 조금 더 쉽고요. 자, 중요한 건 오늘 수업을 들은 학생이랑 네, 오늘 수업 안 들은 학생의 풀이가 여기서 갈리겠어요. 자, ODE는 여기서 땡 치시면 안 되겠고요. ODE는 ln이 나오면 반드시 뭐를 하는 게 좋냐면
밑에다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취하시는 게 해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은 적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모양 폼을 고쳐야 되는데 ln이 나오면 양쪽에 익스포넨셜로 보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익스포넨셜로 보내면 얘가 y에 y 빼기 1이 남고요. 여기는 적분상수가 한꺼번에 다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뀌겠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야. 그래서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여기까지 땡치시는데 그러면 반점 처리밖에 안 돼요. 얘는 반드시 모양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모양을 더 바꾸게 되면 최종 답이 뭐가 되냐면 y는 최종 답이 c의 익스포넨셜 0, 1 네, 1. 그 다음에 바꾸면 c의 익스포넨셜 x 플러스 1 하고 여기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빼기 1이야? 빼기 1이구나. 빼기 1. 네, 빼기 1.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ODE를 풀어라 그러면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요거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래서 적어 있는 디렉션 필드를 그려라 그러면 아까 디렉션 필드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여기에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여기 1에 이렇게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 하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 요거는 y는 1이고요. 컨스턴트 1. 여기는 y는 컨스턴트 0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요거를 못 만들어요. 요 제너럴 솔루션이. 제너럴 솔루션이 이게 지금 제너럴 솔루션을 썼잖아. 여기 y가 0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이 얘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이 못 만들어서 얘는 뭐가 된다고? 싱귤러 솔루션이 돼요. 네, 요거는 제너럴 솔루션이 만들어요. 이거는 제너럴 솔루션이 만들려면 C가 얼마여야 돼? 네, C가? 뭐가 틀렸어? 상수가 이상하네. 잠깐만. 한수가 어디 안 나갔죠? y 빼기. 아, 여기가 빼기 1이구나. 어쩐지 여기가 빼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제너럴 솔루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쪽에 있는 컨스턴트 C가 제로면은. 자, 그래서 오토노머스 ODE는 이 문제처럼 이퀄리브리엄 솔루션이 두 개가 나오면 제너럴 솔루션이 하나는 만들고요. 하나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풀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렸던 것처럼 0하고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라서 얘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감소함수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증가함수로 그려지고요. 여기서도 증가함수여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그림이 뭐라고? 요거예요, 요거. 얘를 스트림라인을 솔루션 커브를 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추정했던 대로 이렇게 그리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밑에가 0, 무한대로 가면은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잠깐만. 빼기 1. 아니, 산수가? 내가 요즘 산수 실력이 안 좋아. 빨리 얘기해. 맞지?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토노머스 ODE는 세퍼러블이에요. 그래서 풀어라 그러면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ln 처리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최종이에요. 최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계산을 하면 파이썬이 넘겨주는 솔은 네, 요런 솔이에요. 파이썬이 넘겨주는 건 조기가 아니고 ln의 절대값 이게 아니고 요거 넘겨줘. 네, 그래서 궁금한 사람은 파이썬 코드 강의록 뒤에 있으니까 파이썬 돌려보세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퀴즈에서 했던 1번 문제 있죠? 얘도 뭐라고? 이것도 세퍼러블이에요. 네, 얘도 세퍼러블 ODE였다. 자, 그래서 퀴즈에서 나왔던 문제는 가장 스페셜한 세퍼러블 ODE를 알려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푸는 세퍼러블 ODE는 얘예요. 자, 요거 세퍼러블 ODE예요. 자, 어떻게 푸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는 다 좌측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dy고요. x는 그대로 남겨서 dx예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을 이렇게 걸 거예요. 인테그랄 걸면 2분의 1의 y제곱 이퀄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땡 치시면 안 되겠고요. 얘는 솔루션을 쓰세요.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c 여기가 솔루션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그림 그리면 뭐다? 쌍곡선이에요. 솔루션이. 그래서 이 c는 c1, c2, c3 이렇게 쓸 필요 없고요. 그냥 다 퉁쳐서 그냥 다 c라고 그러시면 돼요. 네, 그래서 C1, C2 붙여가지고 부호 바꿔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어차피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는 상수에다 상수 곱하면 상수라서 그냥 다 상수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쌍곡선이라서 쌍곡선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그러면 x에 관해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2x 빼기 2y의 y' 0 이렇게 쓴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x분의 y 이렇게 썼죠?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거는 뭐다? 미적이고요. 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미방이에요. 네, 그래서 미방은 접선의 방정식을 던져주고 원래 있는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루션은 항상 양함수로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음함수 형태로 가장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끝이야. 근데 학생들이 자꾸 여기서 끝내거든. 그러시면 안 돼요. 좀 고쳐줘야지 뒤에 딸린 문제가 편해요. 자, 그래서 얘는 솔루션이 쌍곡선이에요. 질문 있어요?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미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리니어예요. 자, 리니어 ODE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퍼스트 오더 리니어이기 때문에 y'이랑 y가 다 1차항으로 돼 있어야겠고요. 앞쪽의 개수는 x의 개수가 x의 펑션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뒤쪽에도 적절한 x 펑션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리니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웃풋에 관한 리니어예요. 그래서 도함수하고 y가 다 토탈 합쳐서 파워가 1승밖에 안 돼야 돼요. 그래서 1승으로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거를 리니어 ODE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이 리니어 ODE는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반드시 노멀 폼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노멀 폼은 뭐냐면은 y'의 개수가 1인 거를 노멀 폼이라 그래요. 그래서 y'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p로 쓰고 있고요. 저쪽에 있는 건 보통은 rx로 쓰고 있어서 그냥 rx 쓸게요. r을 또 쓰면 이상하다? 그럼 q를 써주자. qx를 쓰겠어요. 네. 그래서 해법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노멀 폼에다가 해법을 적용을 할 거예요. 노멀 폼으로 바꿔서 해야 돼요.
자,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면 아이디어는 여기에 지금 y 한 번 미분이 있고요. 여기에 y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하고 미분 안 하고 그래서 짝짝이 미분이 들어가는 거는 곱하기 룰이에요. 그래서 미분 법칙 중에 곱하기 룰은 짝짝이 미분이야. 한 번에 하나씩만 미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찾을 거냐면 이게 짝짝이 미분이 돼야 될 거라서 fx를 찾을 거예요. 뭐를 만족을 하느냐? 여기다가 fx를 곱하면은 얘가 fx y 프라임 더하기 fx px y 이렇게 될 건데 이 좌측 계산이 뭐가 되도록 요게 짝짝이 미분이에요. 곱미분법이에요. 그래서 fx랑 y의 곱미분이 되도록. 네.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fx를 곱했는데 fx를 곱하게 되면 왼쪽이에요. 지금 오른쪽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곱하기 법칙, 곱하기 미분법이 성립을 하는 이 fx를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하기 법칙을 성립을 한다. 그러면 따라서 뭐를 만족을 해야 되느냐? 이쪽에 있는 fx랑 px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f'x가 돼야 돼요. 그래서 f의 도함수가 돼야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식을 변형을 시키게 되면 fx, f'x는 네, px 이렇게 바뀔 거고요. 여기다 뭐를 거냐면 적분을 걸 거예요. 그래서 적분을 걸게 되면 오른쪽은 fx에 ln이 이렇게 될 거고요. 왼쪽은 그냥 px에 dx 적분이 될 거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미방에서는 ln이 나오면 미수를 항상 익스포넨셜로 취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로 취하면 따라서 fx는 익스포넨셜의 px dx예요. 중요한 건 이 fx를 다 찾는 게 아니고 몇 개만 찾으면 되냐면 한 개만 찾으면 돼요. 다 찾는 거 아니에요. 한 개만 찾으면 돼요. 요거. 그래서 한 개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그 한 개가 얘가 되겠어요. 유도 과정을 설명을 한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할 거라고? 곱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주어진 노멀 폼에다가 곱할 거라서 얘는 이름이 뭐냐면 네, 적분인자예요. 인티그레이팅 팩터라고 불러요. 네. 자, 그래서 리니어 OD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양쪽에 곱하는 게 아이디어예요. 네, 외워두시면 좋고요. 못 외우면 저처럼 유도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다 외웠었어요. 당연히. 자, 이그젠플을 보자. 자, 이그젠플을 보시게 되면 x의 상승에 y2 프라임 아니 2 프라임인데 퍼스트 네, 프라임 빼기에 x의 y 이퀄 익스포넨셜 x 네, 요렇게 돼 있어요. 익스포넨셜 x는 너무하잖아. 숫자로 하자. 3.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지금 미분한 게 있고 네, 본인이 있고 1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가 리니어예요. 자, 리니어 OD예요. 자, 리니어 OD면 뭐부터 해야 된다? 노멀 폼으로 바꿔야 돼요. 자, 노멀 폼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서 여기가 x 제곱분의 1에 y 이렇게 될 거고요. x 제곱이 아니고 제곱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3승의 x 이렇게 돼요. 이게 노멀 폼이에요. 자, 노멀 폼이고 양쪽에 뭘 곱할 거라고? 인티그레이팅 팩터를 곱할 거예요. 자, 인티그레이팅 팩터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보통은 i.f점으로 쓰고 있어요. 자, fx고요. 위에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익스포넨셜의 px인데요. 요거 써놓은 다음에 px를 쓰세요. 그러면 px는 요 앞에 있는 y의 개수가 px예요. 그래서 px가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dx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계산하면 적분하면 익스포넨셜 x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테그레이팅 팩터고요. 그거를 양쪽에 곱해. 그러면 오른쪽은 뭐가 된다 그랬어? 저쪽에 있는 인테그레이팅 팩터랑 y 곱해 곱미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좌측은 두 개 곱해 짝짝이 미분 곱미분법이 되고요. 우측은 바꾸게 되면 이거 아까 3이었는데 왜 x가 됐니? 3이에요. 자, 그래서 우측은 뭐가 되냐면은 x 3승의 3의 익스포넨셜 x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걸어? 적분 거시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적분을 거시면 익스포넨셜 x분의 1에 yx는 적분 걸면 x의 3승의 3의 익스포넨셜 x분의 1에 d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경우는 솔루션 구할 때만 붙이시면 되겠고요. 아까 여기는 붙일 필요 없어요. 왜? 한 개만 구하면 된다 그랬지? 인테그레이팅 팩터는 한 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 안 붙여요. 적분상수 붙이는 경우는 해 구할 때 붙이는 거예요. 솔루션 구할 때만. 자, 그래서 답을 구하라. 그러면 따라서 yx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에 인테그랄에 x 3승의 3의 익스포넨셜 x분의 1에 dx 플러스 c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이게 답이에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답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키포인트가 뭐라고? 인테그레이팅 팩터 곱하면은 좌측이 그 인테그레이팅 팩터 f랑 y의 곱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미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분으로 쭉 돌려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리니어 ODE의 해법이에요. 노멀 폼으로 바꿔서 인테그레이팅 팩터 구한 다음에 나머지 계산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그젝트 ODE예요. 자, 이그젝트 ODE인데 여러분들이 미적 2에서 이그젝트 디퍼렌셜을 배웠어요. 이그젝트 디퍼렌셜이 뭐게? 미적 2에서 배웠어요. 자, 미적 2에서 뭐를 배웠었냐면은 다변수 함수를 배웠었는데요. 다변수 함수 생각해보면 z는 f의 x, y예요. 다변수, 두변수 함수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를 구했느냐? 토탈 디퍼렌셜을 미적 2에서 배웠어요. 자, 이거에 토탈 디퍼렌셜을 구하여라. 그러면 인풋이 조금 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인풋이 조금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인풋 두 개가 조금 변하면은 아웃풋이 대충 어느 정도 변하느냐라는 걸 알려주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x가 조금 변하면 여기다가 접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z값이 변한 양이 나오고요. y가 조금 변하면 여기다가 접선의 기울기 곱하면 z값이 조금 변한 양이 나오는데 그거의 합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토탈 디퍼렌셜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오른쪽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그젝트 디퍼렌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적 2에서 여러분들이 뭘 배웠었냐면 라인 인테그랄 배웠죠? 그래서 라인 인테그랄 계산할 건데 fx dx 더하기 fy dy 그래서 이그젝트를 계산하세요. 그럼 요거 그냥 df라고 바꾸죠? 그 다음에 얘 계산하세요. 그러면 f의 b, f의 a 그래서 이 c가 a에서 b로 가는 임의의 커브예요. 그래서 임의의 커브에 대해서 저거를 라인 인테그랄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커브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적분을 성질을 뭐라고 불러?
패스 인디펜던스라고 배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의 이름이 이그젝트 디퍼렌셜이에요. 이그젝트 디퍼렌셜. 그래서 이그젝트 디퍼렌셜을 라인 인테그랄 하면 패스 인디펜던스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그젝트 ODE를 설명하자. 이그젝트 ODE는 뭐가 이그젝트 ODE냐면 여기다가 써야지. 자, F의 x 편미분 x, y dx 더하기 y의 편미분 x, y dy 이퀄 c 이렇게 쓴 거를 이그젝트 ODE라고 불러요. 자, 이그젝트 ODE라고 부르고요. 이 이그젝트 ODE의 솔루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밑에서 다 했기 때문에 네, 저의 설명을 잘 이해한 사람은 솔루션이 보일 거예요. 자, 솔루션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이퀄 0이죠? 그러면 dz가 0이에요. dz가. 그러면 솔루션은 따라서 뭐겠어? z값이 어떻게 돼야 돼? dz가 빵이니까 미분에서 빵 되는 거는 숫자예요. 그래서 z값이 숫자라서 요게 솔루션이 되겠어요. z값이 솔루션이야. C야, 상수. 네. 그래서 뭐야? 레벨 커브예요. 레벨 커브. 자, 그래서 네, 이그젝트 ODE는 쉬워. 뭐만 하면 돼? 네, 요게 솔루션이에요. 네, 솔루션에 항상 뭐가 붙어야 된다고? 이퀄 C를 붙이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 이거지.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X편미분을 알고 있고요. 네, Y편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해서 F 펑션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편미분이랑 Y편미분 활용해서 F 펑션 찾는 건 미적2에서 했어요. 자, 미적2에서 뭐 배웠어요? 그레디언트 필드 배웠죠? 이거 컨서버티브 벡터 필드예요. 그래서 이거 보존 벡터장, 에너지 보존의 법칙 성립하는 보존 벡터장이고요. 그때 이 F를 뭐라고 불러요?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성립하는 보존 벡터장의 포텐셜 펑션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2에서 예를 던져주면 포텐셜 펑션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그래서 X편미분이랑 Y편미분을 알면 이 F를 구할 수가 있다. 뭐를 하면 돼? 편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적분에서 포텐셜 펑션 구하는 거 미적2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랑 해법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그젝트 ODE에 관한 거는 네, 수요일 날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큰 세 가지를 설명을